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격의 거인 속에서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비밀들, 작가의 놀라운 창작 과정, 세계관에 숨겨진 장치들, 그리고 애니와 만화 뒤에 숨어있는 충격적인 편집, 검열 비하인드까지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알고 있었던 설정들도 있을 테고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진격의 거인을 처음 책장에서 펼쳤을 때 누구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벽을 짓누르듯 고개를 내밀고 있는 초대형 거인의 얼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멋을 위해서가 아니라 작가가 처음부터 계산한 장치였습니다. 이사야마 하지메는 독자들이 잡지를 넘기던 손을 멈추게 만들려고 양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이미지를 고민했고 그 답을 보기만 해도 압도당하는 얼굴로 정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회자되는 이야기지만 원고를 완성한 뒤에도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초대형 거인의 얼굴을 계속 다시 고치는 바람에 마감을 아슬아슬하게 넘겼다는 인터뷰도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답죠. 초기 단편 단계의 진격의 거인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작품이었습니다. 캐릭터들의 이름은 모라쿠모 같은 일본식 이름이었고 세계관 역시 지금처럼 복잡한 인종, 정치, 민족의 흐름이 담긴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의 집은 나무로 지어진 단층집에 가깝고 전개는 거인에게 습격당한 촌락에서 살아남는 소년 정도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장기 연재가 확정되면서 작가는 세계관을 동서양이 섞인 이국적인 구조로 확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의 이름도 전부 새로 정해졌는데 에렌은 중동권에서도 흔히 쓰이는 이름이라 가상의 세계에서도 어울리는 현실성을 위해 선택됐고 아르미는 알루미늄이라는 단어가 주는 차가운 울림과 어디에서도 쉽게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라는 점을 보고 결정됐다고 합니다. 미카사는 일본의 해군 군함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작가가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사실입니다. 캐릭터 디자인에도 놀라운 비하인드가 많습니다. 미카사의 검은 머리는 빠르게 움직일 때 스피드라인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이라는 판단 때문이었고 아르민의 둥근 코는 항상 긴장하고 있지만 선한 아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된 요소였습니다. 특히 아르민이 초대형 거인을 보고 완전히 굳어버리는 장면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어펜 병사 연기를 참고한 것이며 작가는 겁에 질린 인간의 진짜 표정을 담기 위해 해당 장면을 여러 번 다시 그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작가의 스케치북에는 아르민의 초기 디자인이 남아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약하고 파리해 보이는 얼굴이 그려져 있으며 당시에는 아르민이 완전히 무력한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재가 진행될수록 작가는 겉보기와는 다른 강함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바꿨죠. 가장 충격적인 건 초기에 제출된 콘티입니다. 이 시점에서 에렌은 이미 나는 아버지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걸 동료들에게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편집자가 너무 빠르다며 전개를 늦추자고 강하게 주장했고 지금의 서사가 탄생했습니다. 초기 에렌은 지금보다 훨씬 침착하고 거인의 힘을 이해한 채 행동하는 무서운 소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에렌이 그대로 등장했다면 진격의 거인은 지금과 전혀 다른 분위기의 작품이 되었을 겁니다. 리바이는 더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많습니다. 편집자 카쿠보 신타로는 리바이가 상징적이고 정제된 영웅처럼 보이길 원했기 때문에 그의 복장, 표정, 말투까지 전부 깔끔하게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2부 이후 리바이가 지나치게 완벽해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꼈고 그래서 일부러 다친 모습, 피투성이 된 얼굴, 지저분한 요소를 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바이는 세계관 내에서도 가장 청결한 캐릭터인데 샤워를 3분만 한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는 물이 귀한 조사병단의 생활 조건과 독일식 절수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설정입니다. 반대로 한지는 머리를 잘 감지 않는다는 설정이 있어 두 캐릭터의 차이를 더 극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리바이의 초기 스케치에는 300안에 가까운 날카로운 눈과 훨씬 더 거친 얼굴이 남아있는데 지금의 모습과 꽤 다릅니다. 리바이는 사실 작가의 낙서에서 탄생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지금의 인기와는 전혀 다른 출발점이었죠. 샤샤의 이름이 영국 코미디언 사샤 바론 코엔에서 따왔다는 건 유명한 TMI지만 샤샤의 성격이 처음에는 훨씬 더 심각한 캐릭터로 구성됐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지나치게 어두운 분위기가 되는 것을 우려한 편집부가 몇몇 캐릭터는 반드시 웃길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고, 그 결과 샤샤가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한 것이죠. 샤샤가 감자 씹는 장면은 원래 더 짧게 지나가는 컷이었는데 편집자가 이 장면은 길게 가야 한다며 길이를 늘렸고 결국 샤샤의 대표 장면이 되었습니다. 마르코의 생일이 6월 16일, 즉 1년의 절반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작가는 마르코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균형을 담당하는 인물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지는 첫 신호가 바로 그의 죽음이었죠. 마르코의 시신이 절반만 나온 이유 역시 작가가 의도적으로 상징성을 담은 장면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마르코를 죽인 거인이 감독 아라키 테츠로를 모델로 했다는 사실도 TMI 중의 TMI입니다. 지역별 검열 차이가 만든 웃지 못할 장면도 있습니다. 한국 넷플릭스판에서는 생식기가 없는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 처리가 된 모자이크 거인이 등장합니다. 반대로 말레이시아판에서는 거인들이 팬티를 착용하고 나타나는데 특히 꽃무늬 팬티를 입은 차렵 거인은 지금도 팬들이 밈으로 쓰는 대표적인 검열 사례입니다. 작가는 왕좌의 게임의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에 작품 곳곳에 왕좌의 게임의 영향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다비 브라운은 여성용 에렌과 아리아 스타크 이미지를 합쳐 탄생한 캐릭터였고 이후 다른 거인의 디자인에도 드라마 속 배우들의 얼굴이 반영되었다는 공식 인터뷰가 있습니다. 거인들이 달릴 때 등장하는 일부 군중의 실루엣은 영화 그것의 페니와이즈를 참고한 것이며 작가는 거인은 무섭고 웃기고 기괴한 존재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인간의 표정과 비인간적 움직임을 일부러 섞어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상징하는 요소 중 하나인 바다는 사실 작가가 어린 시절 TV에서 봤던 다큐멘터리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바다를 처음 본 아이들이 감격해서 울거나 뛰어드는 모습이 작가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벽박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대로 사용되었죠. 아르민이 바다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작가 본인이 가장 공들여 구상한 장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결말은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결말은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절망적인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이야기의 완성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고 담당 편집자와 긴 회의를 거쳐 방향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34권 표지 시안에 남아있는 흔적은 초기 결말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단서입니다. 애니메이션에도 소소한 이스터에그가 숨어 있는데 일본판 애니 2화에서 에렌과 친구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잠깐 성인이 된 에렌의 실루엣이 등장합니다. 이는 작가가 결말을 미리 애니팀에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연출이었죠. 심지어 리바이 병장의 방장면에서는 캐릭터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정리된 책과 물건의 위치가 에피소드마다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는데 이는 애니 제작진이 리바이는 워커홀릭이자 정리광이다 라는 설정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손댄 부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한 이야기들은 진격의 거인을 조금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작은 단서들일 뿐이고 작품 전체에는 아직도 설명되지 않은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분석의 여지가 많고 다시 볼 때마다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작품이죠. 혹시 여러분이 알고 싶었던 비하인드나 특정 캐릭터의 TMI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청이 많다면 캐릭터별 집중 분석 혹은 진격의 거인 세계관만 깊게 다루는 별도의 콘텐츠도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댓글이 또 다른 흥미로운 TMI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